안녕하십니까, 오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또 신용정보회사와 채권 출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고려신용정보일 겁니다. 고려신용정보가 고려할 수 있을 때는 고려하세요. 이 광고 멘트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신용정보회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용정보회사가 고려신용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고려신용정보가 최초 신용정보회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고려신용정보는요, 1991년도에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고요. 국내 최초 신용정보회사는 세안신용정보입니다. 세안신용정보는 1968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미 50년 이상 된 회사입니다. 근 6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세안신용정보는요. 자, 그러면 왜 고려신용정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신용정보회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까요? 그거는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고려신용정보가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여러분이 신용정보회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근데 채권 출신인 입장에서 고려신용정보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채권 출신인 입장에서는 고려신용정보는 나쁜 회사입니다. 자, 제가 고려신용정보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고요. 저는 채권 출신인 입장에서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신용정보는요, 대부분의 신용정보가 대부분은 채권 영업과 채권 추심을 담당자 한 사람이 합니다. 근데 고려신용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요, 조직이 2분화되어 있습니다. 영업조직이 있고요. 영업조직은 오로지 영업만 합니다. 그 다음 추심조직이 있습니다. 추심조직은 영업조직에서 영업해온 것을 배정받은 본인의 그 추심건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직이 2분화되어 있으니까 상호 견제가 돼서 더 좋을 것 같지만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채권 추심인은요, 기본적으로요, 신용정보회사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다 그랬습니다. 신용정보와 회사와 채권 추심인은요,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그 계약 명칭은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추심 업무 및 영업 중개 업무 위임계약서라는 걸, 이런 걸 작성을 합니다. 이 서류에 의해서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근데 뭐가 있냐? 대전제는 이겁니다. 위임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취업규칙, 사내 내규 이런 거 일절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용정보회사에서요, 4대 보험 가입 안 시켜주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 위임직 채권 출신민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소속은 돼 있지만 그 직원은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위임계약서에 의해서 채권 출신 업무 및 영업 중개 업무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자기가 위임받은 업무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자기가 신용정보회사와 체결한 그 수당 체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타 사업자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뭘 하느냐, 뭘 해주느냐, 단 이겁니다. 위임직 채권 출신민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설비, 비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시스템을 쉽게 이해해서 근무할 장소 제공해 주고 시스템을 깔아줘서 신용정보나 재산조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장소, 이런 물품 이런 것들을 제공할 뿐이지, 나머지 일은 채권 출신민이 자기 판단하에 자기 계획하에 모든 일처리를 자기가 법률과 규정과 제도 범위 내에서 그걸 신용정보회사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 자율적으로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용정보회사와 위임직 채권 출신민과의 관계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고려신용정보는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업조직이 있고 추심조직이 있습니다. 영업조직은요, 말 그대로 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채권자한테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해서 이 사람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신용조사 수수료도 땡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수
20%가 되면 얼마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정 수수료도 계약을 합니다. 근데 영업하는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영업만 하지 추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 고려신용정보 내부적으로 영업 담당자가 영업을 해가 와가지고 뭐 지사에다가 등록을 하면 지사에서는 지사 출신인들에게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주는데 이 배분을 출신 직원들이 배분받은 그 채권을 회수를 하면 회수한 출신 직원이 몇 프로, 또 영업한 직원이 또 몇 프로, 또 회사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수수료를 나눠 먹습니다.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영업만 한다 그랬죠. 영업하면은 회수가 돼야지 자기가 그 회수 수수료 채권자가 회사에,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해주는 회수 수수료의 몇 프로를 자기가 먹는데, 이 수수료는 자기가 추심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계약할 때 신용정보 수수료를 땡깁니다. 일단 신용정보 수수료를 땡기는 거는 일단 자기 성과에 반영되는 수수료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회수가 안 될 채권도 자기가 상담해보면 대충 우리는 답이 나오거든요. 이 채권은 회수가 될 것 같다, 회수가 어렵다, 불가능이다, 답이 나와도 일단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서 수수료 싸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대신 신용정보 조사 수수료, 재산조사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뭐 35시 땡깁니다. 자, 그래가지고 35시 땡긴 거는 자기 이제 성과가 되는 거죠. 성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30% 받아야 될 것을 뭐 20%, 15% 이런 식으로 받아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줍니다. 사무실에서는 그 계약서를 이제 추심하는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자, 채권을 자기가 담당 채권을 봤어요. 수수료는 뭐 형편없는 수수료를 계약을 해왔고, 또 채권 내용도 봤더니 이거는 뭐 받을 수가 없는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려신용정보 추심 업무 실제 담당하는 사람이 그 채권을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합니다. 딱 봐서 신용정보 조회 딱 해보고 뭐 몇 가지 해보고 아 이거 답이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파일 딱 덮고 캐비넷에 집어넣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려신용정보는 영업조직하고 추심조직이 따로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영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영업하면서 신용조사 수수료니 재산조사 비용이니 이런 걸 막 땡깁니다. 먼저 그래야지 자기네들 수입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채권 추심, 고려신용정보 채권 추심한 사람들은 회수가 돼야지 자기 수수료가 나오는데 회수할 수가 없는 것들만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고려신용정보 출신 직원들이 영업하는 직원들을 좋게 생각할까요? 뭔 이런 것을 영업을 해가지고 오면서 신용정보, 신용조사 수수료, 재산조사 비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수료만 먼저 땡겼으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 고려신용정보하고 채권 출신 미인계약하면서 재산조사 비용이니 신용조사 비용이니 해가지고 30에서 50만 원 줬는데 나중에 이거 전화해보니까는 영업하는 사람은 아 그거 채권 출신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해갖고 전화번호 줬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봤더니 뭐 전화해도 답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는 참 조직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조직이 화합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업조직하고 출신 직원하고 거기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같은 사무실에서 회식을 해도 따로따로 합니다. 영업조직하고 출신 직원들하고 술 먹으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웃기죠. 맨날 다툽니다.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영업조직은 영업조직대로, 출신조직은 추심조직대로 따로따로 섞일 수가 없는 물과 불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렇다 하면은 의뢰를 할 때 어디에다 의뢰를 해야 될까요? 영업하는 사람이 추심도 하는 그런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영업했던 사람이 최소한의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예? 고려신용정보 추심 직원은요 채권자하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배정만 받았는데 배정받은 채권을 받던 형편없는 채권이 쓰레기 채권이에요.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안 해요. 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 일반 채권자한테 뭐 피드백이 가고 뭐 보고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요, 무조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월급쟁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급생활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회수한 실적, 자기가 영업했던 실적, 그런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인계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회수를 못했어요. 회수를 못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뭐 그래서 그 추심 직원한테 뭐라고 문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책 못합니다. 유인계약이기 때문에요. 거기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신용정보회사 본사에서요. 채권 추심, 유임직 채권 추심인한테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만약에 근태나 무슨 관리가 들어간다 하면요. 나중에요. 퇴직금 소송하면요. 유임직 채권 추심인한테 다 퇴직금 지급해줘야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요. 4대 보험 퇴직금 안 주려고 유인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채권 추심인이 자기 회사 소속 채권 추심인이 불법 행위만 저질리지 않았다면요. 단 1도 타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요. 채권 추심인한테. 이게 신용정보회사와 채권 추심인과의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